네, 안녕하십니까. 경찰행정법 사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례 강의 할 때쯤이면 우리 경찰 간부 또 준비하시는 또 수험생들이랑 또 우리 경감승진 준비하시는 우리 현직분들의 강의 또 일자가 겹치다 보니까 사례 강의는 우리 경찰 간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또 생동감 있는 현장 강의를 또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가 또 마침 경찰 간부 우리 행정법 주관식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죠. 뭐 내년부터는 또 이제 따로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또 우리 경감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또 생동감 있는 현장 강의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 간부 기출이랑 또 우리 경감승진 기출이랑 기출 문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단문은 또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례는요, 뭐 직전 연도에 출제된 거를 뭐 제외하고는 늘 나왔던 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따라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늘 강의 진행하면서 경찰 간부 기출, 또 경감승진 기출, 또 더 나아가서는 해경 간부 기출 문제들 또 강의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리면서 강약 조절도 해 드릴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잘 정리하셔서 하나하나의 사례를 정리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히 경감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끝난 지 한 보름여 정도 지났습니다. 기본 강의 다 잘 듣고 또 이제 사례 강의 들으시는겠죠. 네, 사례 강의가 따로 사례 강의 아닙니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 공부했었던 그 내용의 복습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사례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할 때마다 기본적인 단문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사례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혹여 아직까지 단문의 내용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미진한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벌써 5월 하고도 한 반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시간 빨리 가죠? 네, 상반기 늘 잘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야,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 또 안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정말 하나하나 버리고 가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네. 이것이 특 A급이니까 이것만 보고 가도 되겠지? 자꾸 이런 안일한 또 대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합격자명단에 본인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강의는 기본 강의의 복습판이자 사례의 좀 일정 부분들 요령 정도 장착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단문은 외운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서설부터 시작해서 또 중간중간에 목차들 두 문자로 외웠다면 그 두 문자들 잘 나열하고 전체 내용을 쓰시면 된다고요. 하지만 사례는요, 사례의 사실관계를 읽고 논점이 무엇인지 추출해야 되고 그러한 논점을 잡았다면 답안지 어떻게 적어야 되지? 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장에서 특히 우리 경감부 시험이든 경감승진 시험이든 시험 시간이 아주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이 시간이 모아진다면 오히려 내가 아는 거 다 못 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례 강의에서는 사례 답안을 또 어떻게 적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잘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또 요령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 때 정리했었던 그 내용들이 정말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례 답안에서 써야 될 것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 복습과 플러스 사례 답안 쓰는 요령을 장착하여 결국에는 사례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의 답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는 것이 사례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사례 강의 할 때쯤이면 특히나 또 올해가 또 이제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찰 간부 학생들과 또 경감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 강의를 할 때 항상 질문도 하게 됩니다. 네,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그런 내용들 뭐 기타 등등.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원고적격 약술하시오 단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원고적격 이미 두 문자 외우셨나요? 자, 두 문자도 그냥 두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좀 더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한번 외웠다면 좀 덜 잊어먹으시라고 늘 두 문자들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두 문자조차도 외우고 있지 못하다면요. 지금 행정법
히읗자, 행정법의 행자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다른 여타 국가고시의 과목보다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우리 지목되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을 조금 더 쉽게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기본 강의 잘 따라오셨을 거고, 그렇다면 강의만 들었다고 다가 아니죠. 강의 듣는 만큼의 어떤 복습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사례 강의 들으면서 복습까지 병행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단문은요, 외운 대로 써야 하니까 고민 없이 처음부터 답안지 받자마자 쓰실 수 있다고요. 즉, 원고적경 약술하시오. 단문에 제시된 출제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어이, 내가 살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어이, 네, 3. 원고적교. 로마자 1 서설 붙이고 마지막 결어 붙이면 되겠네. 그렇다면 로마자 2. 자, 서설에는 항상 원고적격이란 이런 거야. 의. 그 다음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상 위치하는 기능이 뭐지? 원고적격은 소송 요건 중에 하나더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더라.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봤는데 만약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있더라, 부적법 각하하더라, 요지각 이런 걸로 또 외웠어요. 예, 방금 저처럼 이렇게 말로 읊을 수 있다면 당연히 글로써 답을 적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무튼 전체의 뼈대를 잘 지금 정리하셔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행정소송법 12조 제1문에 보니까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돼 있더라. 따라서 그러한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지? 문학판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학설, 권법, 보적. 네. 그 중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타당, 판례도 그러함. 그렇다면 그 학설에 따를 때 법률에, 그죠? 네. 그 학설의 내용은 이거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구제, 설의 내용. 그 중에 첫 번째 법률의 범위는, 그 다음 이익의 범위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고적격이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제3자요 행정행위더라 라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전체 단문의 목차였습니까? 그렇다면 기본 강의할 때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내가 살게 이런 것도 계속 설명도 하긴 했지만 첫 번째 원고적격의 전체 목차가 저처럼 이렇게 적어질 수 없다면요, 1단계 이거부터 외우셔야겠죠. 가장 큰 답안을 적음에 있어서의 뼈대를 외우셔야겠다. 그렇다면 이 뼈대를 외운 이 1단계가 넘었다면 의가 뭘 뜻하는지, 내가 뭘 뜻하는지, 이 3자가 뭘 뜻하는지 제목 정도 적으실 수 있게 또 암기 하셔야겠죠. 한번 암기해놓고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외운 거 또 까먹고 외운 거 또 까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인이 박혀서 이제는 까먹을래야 까먹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기본 강의 끝나고 사례 강의 들어갈 이쯤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들은 또 하나하나 외우고 가셔야겠다. 단문 한 10개, 20개 외우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어렵다 이런 거죠. 특히 주관식 시험이. 자, 그렇다면 왜 이 얘기했냐? 원고적격도 케이스 특 A급이죠. 올해 경감부 시험이든 내년 1월달 경감 승진 시험이든 원고적격 논점 특 A급이다. 그렇다면 이거 왜 적었냐? 자, 원고적격이 사례 논점에 등장할 때 이런 단문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원고적격의 또 전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것의 복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례집에 있는 원고적격 관련 논점이 나왔을 때는 자, 이런 것 중에 우리 단문에서 외웠던 이 의미에 관련된 문학 판본과 그 다음 이 중에서의 이 법률의 범위, 이것 사례 답안에서 쓰고 케이스 포섭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단문에서는 전체 서설부터 마지막 결어까지 막 외우셨다고요. 그러면 사례 문제는요, 그 외운 그 기본적인 내용 중에 문제되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사례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네,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단문 따로 사례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제가 강의하기 전 그 몇 년 전에 아주 5, 6년 전 그 이상에서는 단문 따로 외우고 사례도 사례 목차 따로 외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법이 어려웠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단문으로서 외웠던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 단문에서 외웠던 그 내용들을 일정한 사실관계 속에서 주어진 논점을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요 정도의 목차, 뭐 B 케이스의 목차 정도에서는 요 정도의 목차 잘 추출하여 또 마치 사례, 답안, 공식스럽게 또 사례 하나하나를 각계 격파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처음 사례 강의, OT 강의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복습하면서 두 문자 또다시 암기하고, 그리고 그 두 문자가 각각을 뭘 뜻하는지, 그리고 그 뭘 뜻하는 그 예하의 내용들이 결국은 많은 거죠. 이 두 문자 몇 자 외우지도 못했으면서 많은 내용 어떻게 외우시려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행정법 쉽게 가르쳐 드린다라고 하는 또 그 이유도 어떻게 본다면 기본 강의 때 외웠던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외웠던 이 목차들을 사례로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강의 하나하나에 나갈 때마다 일단은 기본 강의 잘 복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경찰 간부 주관식 시험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특히나 또 올 초에 또 우리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정말 행정법만큼은 스펙터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본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도 또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특강도 했고 또는 기본 강의 할 때마다 자료 붙이면서 또 그 행정기본법 제정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또 감안하셔서 단문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6판 기본서 조금 더 수정해 나가기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수정된 내용들로서 또 잘 정리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례집 받으셨을 겁니다. 제6판 사례집. 그러면 제6판 머릿말에서 그런 행정기본법 제정 내용들을 또 간략히 적어 놓았으니까 뭐 6판 머릿말 정도는 또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사례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진도 범위는 그 뒤에 사례 1번 한번 펴보시죠. 네, 사례 1번. 행정법 서론 사례 1번의 제목이 경찰 비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가 경찰 비례의 원칙이고요. 2번, 3번 문제가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 경감 승진 또는 2018년 경감부 뭐 기출 문제 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경찰 강론 파트에서 경찰 책임의 원칙은 특히 경감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문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죠. 단문 특특특특 A급의 논점이죠. 또다시 한번 복습한 셈 치고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경찰 책임 원칙 전체 목차요. 구구단 외우듯이 바로 튀어나오셔야겠죠. 늘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97 하면 63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경찰 책임 원칙, 의주, 행상복 3승, 그죠? 1초 만에 전체 목차를 떠올려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경찰 책임 케이스에 가서는 이런 목차들을 잘 활용해서 사례 답안 공식스럽게 또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사례 1번이 또 이제 2번, 3번이 경찰 책임 원칙인데, 사례 1번 우리 진도 순서로는 사례 1번 정리하고, 그리고 또 경찰 강론의 케이스가 저기 뒷부분에 있으니까 뒷부분 케이스들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부분부터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는 솔직히 사례 1번 또 하다못해 사례 2번, 3번 쭉쭉 나가겠지만 그 하나의 사례 문제에 진도 범위에 딱 맞게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앞뒤를 넘나드는 거죠. 전 범위의 문제나 다름없는 부분이나 다름없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테마들이 나올 때마다 사례 강의 때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사례 논점들 정리하면서 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진도는 사례 1번 정리하면서 마침 경찰 책임의 원칙이 사례 1번에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기 뒷부분에 있는 경찰 강론 파트에 편제되어 있는 사례 문제들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례집 앞으로 돌아와서 차례차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본법 특강이든 또는 이제 기본 강의 때 늘 붙여놓았던 그
자료든 이런 부분으로 다 이미 정리는 했겠지만 사례집에서도 또 한번 맨 뒤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추록으로서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조금 수정할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OT 강의 한번 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지 저기 뒤에 한번 펼쳐 보시죠. 자, 629페이지 사례집. 자, 여기에 행정기본법 제정된 규정들, 조문들 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 번씩 이 조문들에 솔직히 몇 조 뭐 적어야 됩니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조문까지 답안지에 적으면 좋긴 하죠. 하지만 암기할 내용도 많은데 조문 번호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대신 이러한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새롭게 제정되었다라는 정도를 잘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단문스럽게 잘 요약해 드린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조문들이 사례집 뒷부분에 추록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643페이지부터 자, 이제 기본서 제6판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미 다 특강이든 기본 강의 때 다 언급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한번 언급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5페이지 펴 보십시오. 645페이지 로마자 2에 그죠? 첫 번째 맨 마지막 나아가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뭐 그 뒤에 법조문 하나 언급 안 되어 있어요. 뭐 굳이 쓴다면 행정기본법 제8조 이렇게 또 하나 적어놔보죠. 교과서니까 이런 조문을 적는다라는 거죠. 답안지에 행정기본법 제8조 이렇게까지 적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교과서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또 경감부든 경감승진시험이든 단문으로는 또 출제되었으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또 단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 이 단문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십니다. 행정기본법에서 예를 들면 부관입니다. 항상 학설, 판례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지금 행정기본법에 다 제정되었던 거죠. 특히 또 우리 행정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돼서 그죠? 대강직이 이런 것들요. 자, 이런 것들도 기본법이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긴 했지만 행정기본법에서 총망라해서 다 의의 규정해 놓았죠. 이런 것들은 이미 전부 우리가 학문상 논의되었던 그 의의들이 그대로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 부관과 관련해서는 학설 판례의 대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후 부관도 조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아니 사후 부관도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종전의 학설 판례 이런 것들 다 안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뭐 이제 한 4, 5년 지나고 더 많은 기간이 지날 때에도 더 간략하게 종전의 학설 판례의 내용을 쓰긴 쓰겠지만 안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되었을 때 아주 획기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007년 전 학설 판례의 논의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이런 것도요. 이전에는 그런 게 명문 규정이 없었으니까 문학판검 이 정도로 갔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은요. 종전의 논의로서 학설 판례의 내용 쓰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중요한 테마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학설과 판례의 어떤 논의들 이런 부분들은 또 반드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적인 것을 다 감안하여 제가 기본 강의 때 잘 요약해 드렸으니까 그 요약해 드린 그 내용만큼은 답안지 그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죠. 만약 출제자가 행정기본법에서 제정된 어떤 내용을 출제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이 보시죠. 어떤 사람은 법에 있으니까 이제 성문법에 있는 내용 몇 줄만 썼다고요. 근데 어떤 수험생은요, 종전의 문학판검의 어떤 논의를 간략하게 쓰고 난 다음에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라고 쓴 답안, 어떤 답안을 더 점수를 잘 주겠습니까? 그죠? 네, 따라서 수험적으로
접근할 때에 있어서는 항상 질문을 아니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되었으니까 요 몇 줄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정리했었던 부분 또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금 요 추록 부분에 좀 한번 넘겨보면서 완벽을 기하자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시면서 예, 했던 내용 또다시 복습 무한 반복의 지루함이 연속되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 행정기본법 제정 내용 또 기본 강의 통해서 잘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 반드시 답안에 현출시킬 수 있도록 잘 추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세요. 사례집 655페이지 펴보시죠. 네. 거기서도 24번 이건 단문에 다 제목 번호들이죠. 24번의 맨 마지막 줄 행정기본법 제1항 제2항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빠졌어요. 그 앞에다가 제17조 이렇게만 또 적어 놓으시죠. 네, 그래서 기속재량 구별과 관련된 내용에서 부관 붙일 수 있냐 없냐 즉 기속재량 구별 이 부분도 경감승진에서는 단문으로 나온 부분이지만 또 뭐 그런 내용 예, 또 한번 일단 조문은 또 저기 잘 또 추가해 놓으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P219 내용 추가라고 했는데 예, 그 줄 맨 마지막 거기서도 조문 하나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례집 추록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몇 말씀 드리는 거니까 또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렇지라고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저기 뒤편에 667페이지 이것도 가보시죠. 자, 이것도 공법상 계약도 네, 한 B급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행정기본법 제정 때문에 좀 더 중요시된 단문이기도 하죠. 근데 공법상 계약 이제 그 맨 밑에 325페이지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 적법 요건이죠. 이 적법 요건도 우리 준해저령으로 정리했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은 주체, 정당한 권한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체결돼야 되겠다. 슬래시 여기까지 주체죠. 네, 그다음 그 계약 내용은 법률 규정, 그다음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겠다. 슬래시 여기까지가 내용과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그 뒤에 또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 그러나 이렇게 또 바꿔보시죠. 되셨죠? 자, 공법상 계약 주체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체결해야 되고 내용은요 법에 위반하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 절차죠. 예, 그러나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는 아니더라. 따라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규정 즉 이유 제시 그리고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절차들 그런 거 거치지 않아도 되더라 이 말이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데 또 다만 이제 형식과 관련해서는 또 행정기본법에서 뭐 규정해 놓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만 그것은 그러나 이렇게 좀 연결해 본다면 조금 더 또 예, 문장이 스무스하겠다 이런 또 말씀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669페이지 여기서 보시죠. 자,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해서 우리는 부강, 변해무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 보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회 제정, 행정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심의 대상인 법률안과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법률안이 조금 달라요. 몇 조문들이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전 심의 대상이었던 법률안을 토대로 미리 또 여러분한테 강의한다고 하다가 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예, 법 조문들이 저기 추가되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것을 뺄 것인가에 있어서 3번 목차에 있습니다. 일방적 해지권 이 부분죠. 예, 이것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익 목적 위에 불가피한 경우 행정 주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있는 바. 그 다음 최근 여기서 가로 묶어 놓으시죠. 예, 요게 심의 대상이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결 공포된 법 조문에선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빼야 돼요. 서술을. 최근 이제 그 뒤에부터 가로 묶고 그렇죠. 최근 여기서부터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주체에게 허용된 공법상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해서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더라. 즉 이거를 가로 묶으시죠. 즉까지. 네. 학설에서도 항상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행정기본법 제정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는요. 예, 이게 빠졌다고요.
네, 그죠? 왜? 공법상 계약은 솔직히 행정 주체와 그 상대방 사이에 이게 쌍방 의사의 합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또 법제화하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불공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거나 또는 변경 시에 계약 상대방 어느 한쪽에게 아주 불공정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더라. 이럴 때는요, 위에 있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예, 계약 내용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법 조문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마지막 예,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빼보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 그 정도 또 체크해 놓으시죠. 이미 뭐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683페이지로 가면요. 제일 앞에 5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걸 그냥 X치고 80번이라고 해 놓으시죠. 네, 번호가 또 잘못 매겨져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네. 뒷부분 사례집에서 조금 더 변경해야 될 부분, 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언급드렸습니다. 여튼 오늘부터 이제 사례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야심차게 기본 강의 때 정리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의 한 문제 또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사례 강의 먼저 또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 진도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 경찰 간부 준비하는 학생들과 또 경감 승진 준비하시는 또 우리 현직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행해지는 예, 실제 현장 강의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강의 잘 편집해서 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경감부에서는 안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영상 촬영을 해서 우리 현직 경찰분들에게 예,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히 내년도 시험 대비할 수 있게 잘 사례 강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